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퇴근 시간인데요. 지금 여기는 국회 앞쪽 지하차도인데 지금 뭐 앞쪽 상황이 잘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차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딱 그냥 퇴근 시간에 걸렸거든요. 6시 26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정체가 가장 심한 타임일 때 여기를 지나게 됐네요. 자,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뭐 한 10km 미만으로 계속 가다가 서다가 지금 이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이번 영상을 제가 그냥 테스트 겸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마침 정체 상황이 이렇게 딱 오는 바람에 페달 쪽 이제 이쪽에서 제 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정체 상황에서는 뭐 자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나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수동 변속기는 손과 발을 더 자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덜하고 하기에는 좀 많이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에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됐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때 어땠었는지 기억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안 나거든요. 자동 변속기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 정도 정체는 사실 한 1시간? 뭐 그 정도 더 운전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엄청나게 피곤하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피곤하긴 한데 뭐 정체가 거의 일상화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하차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되게 답답한데 빨리 좀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사실 없는데, 앞쪽 상황이 어떤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이 이제 국회 앞쪽 이 지하차도 지나면 이 차로가 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지금 정체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옆쪽 이렇게 합류 구간들이 좀 많은 그런 차로라서 여기가 좀 원래도 약간씩 막히는 부분이긴 한데 퇴근 시간이라서 조금 더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레인지로버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예상대로 이제 합류 구간이라서 차가 좀 막히고 있네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대씩 좀 움직이는 그런 문화의식이 좀 정립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대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한 대가 또 양보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약간 톱니바퀴 물려 들어가듯이 착착착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좀, 굳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이번 타이밍에 내가 갔으면 다음 타이밍에는 상대방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좀 정립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정체 구간에서 사실 그런 거 너무 찾아보기 힘들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운전 자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 이제 서로 배려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골목길이나 아니면은 좀 좁은 그 뭐라 그러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면도로라 그러나요? 뭐 그런 곳들 차가 한 왕복 2차로 정도로 이렇게 좁은
단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길들에서 사실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을 되게 쉽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무단횡단을 하는 게 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행동 그 자체도 물론 좀 유쾌한 행위는 아니죠. 유쾌한 행위가 아니고 좀 그 부분에서 짜증이 나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무단횡단을 할 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이라도 들거나 아니면 고개 숙이면서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미안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사실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겠거니 이제 이런 식으로 굳이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라는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를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가 약간 누그러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무단횡단을 하면서 심지어는 다가오는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면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핸드폰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버리는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도 많아요. 요새는 뭐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만나게 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게 주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뭐 일이 힘들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직종에 따라서는 결국은 그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배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뭐 90년대 한 초반 정도 되려나요? 뭐 그 정도까지였을 때만 해도 사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사회 분위기가 저는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자기 자식을 혼낼 줄 모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먼저 부모들이 내 자식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인간 됨됨이가 덜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지금 얘기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도 높아졌지만,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팽창이 과연 달성이 됐는가, 양적인 팽창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사람들마다의 방식이 다 다르겠죠. 나도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90년도에 군번인데 군대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선임한테 갈굼을 엄청 당하게 되면 그거를 똑같이 자기 후임한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잘못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심했고, 쌍팔년대 군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80년대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심했고, 그때는 의문사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잘못된 문화 속에서 저도 역시 똑같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선임들한테 당했었고, 그때 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그런 대우를,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물론 당연히 후임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당하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얼차려를 준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죠. 그런 것들을 내가 겪었다라는 이유로 단순히 화풀이처럼 후임들한테 반복하는 그 행위는 그런 악습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연결고리를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멈춰야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그런 잘못된 대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후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물론 제가 저 하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은 달라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 명 정도, 내 주위에 가까운 한 명 정도만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양보운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누군가, 저도 물론 당연히 얌체처럼 딱 끝에서 합류하는 끝 지점에서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깜빡이 안 놓고 끼어든다든가 이런 얌체 행동은 당연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되게 여유 있게 방향지 시동을 넣고 이렇게 합류를 시도를 하더라도 양보를 안 해주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차 막혀서 다들 짜증이 날 테고,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이상씩 운전을 한 상황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가중이 돼서 양보를 해주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나보다 앞에 있는 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양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려심들이 세상을 조금 좋게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적어도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막히는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이런 배려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라는 부분들이 정식적으로 들어서면서 면허 따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운전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 도로가 좀 더 엉망진창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세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00년도 중반?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정확한 시점을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너무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부분으로
등수를 다 매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태들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좀 약한 사람들 보호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배려도 좀 해주고, 좀 그런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세상을 바꾸는 게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하나의 배려에서부터 그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뭐 주제넘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앞으로도 계속 물론 노력을 할 거고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작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물론 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하시면서 살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이 아니죠. 요즘에는 사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 세상은 엉망진창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또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들어오다 보면은 지치고 짜증나고, 인간인 이상 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다른 불특정 다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뭐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아니면 가까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좋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런 배려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런 무거운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요즘이. 서로 효도하고, 물론 다 살기가 힘들어서 날이 서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굉장히 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영상 이렇게 찍어놓고서도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지금 2019년도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이제 2020 원더키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덧 내년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나이를 먹어가요. 저도 언제까지나 20대, 30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40이고, 사실 20대 때 못 보던 부분들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넓게 세상을 보게 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나 20대 때는 뭐 30, 40대 형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삼촌들, 나이 많은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했었던 얘기를
시간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그런 측면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구 말을 듣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어느 정도 주의하십시오. 그 사회라는 거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기승자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차로는 왼쪽 통일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가를 이제 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하는 분들도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거나 아니면은 철이 좀 빨리 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젊은 나이 친구들은 아마 공감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허공에 그냥 날리는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작은 시도 하나라도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 8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 절반은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생 절반 정도를 살았을 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삶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나이가 됐는데, 공자님 표현에 따르자면은 40살은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세상 풍파는 그래도 겪을 만한 풍파들은 다 겪어봤고 이제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있어서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쟤는 저런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를 이렇게 금 마무리를 하도록